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고 사실 모든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증가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What the Health라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에서 행동대장을 맡으셨던 체중 감량 전문 의사이신 가스 데이빗 박사님의 비만의 종말, 많은 의료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이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서 항상 좋은 책이 나올 때마다 환우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좋은 책을 먼저 보내주시는데요.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비만은 곧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만과 질병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왜? 비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의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체중 감량의 비밀 열쇠, 다시 말하면 살 빼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질 수 있는, 독소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비밀 열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상표에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른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비자 상담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케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상표의 단백질이 프로테인 바라고 하는 일명, 여기 보니까 단백질 바입니다. 에너지 바라고 생각하시죠. 상표에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른바 건강 후강 효과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When the box says protein, shoppers say I will take it. 박스에 단백질이라는 용어가 써 있으면, 프로테인 바라고 써 있으면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물건을 에너지 바인 줄 알고 에너지와 힘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해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프로테인 바라고 써 있으면 단백질 바니까 내 몸에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될 거야.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제식량정보협의회 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의 미국인들이 메뉴를 결정할 때 단백질 식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 가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거나 할 때 무엇을 찾냐면 단백질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무려 57%의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어머님들이 계란을 먹어야지,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 뼈가 튼튼해질 수 있어, 자 멸치 한두 조각만 더 먹어야 뽀빠이 아저씨처럼 든든해질 수 있어, 시금치 대신에 멸치 조각을, 그리고 넌밀크 대신에 우유를, 그 다음에 콩고기, 밀고기 대신에 여러분들은 고기를, 이런 단백질에 대해서 잘못된 신화 때문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방암,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병의 원인을 진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에 에너지를 주고 스태미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의 기초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와 힘과 열을 내는 에너지원은 단백질원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단백질이 모든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는 필수 성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달 환우분들과 상담할 때 많은 환우분들이, 얼마 전에도 어떤 회장님 사모님께서 이 단백질이 채식을 하면 우리 회장님이 지금 살이 너무 빠지는데 우리 집에서 방목한 그 계란이라도 좀 먹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달 되면서 남자분들은 이제 스태미나, 이 근육이, 이 뽀빠이 아저씨처럼 근육이 나와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살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비만 수치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수치와 여러분들의 무슨 수치? 질병의 수치는 비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명백하게 깨닫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선에 있는 오메가3, DHA, EPA 때문에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생선에 있는 기름들 어떨까요? DHA, EPA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생선 기름을 많이 먹어서 영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DHA나 EPA가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지방, 특별히 트랜스 지방, 아무리 좋은 감자여도 감자에다가 그걸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독소가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아무리 좋은 식물성 지방도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면 그것이 트랜스 지방이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에셀스틴 박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나쁜 지방이 뭡니까? 예, 모든 질병의 범인이 지방이 범인인데 그 지방은 바로 메띠오닌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콩에도 적당한 메띠오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흡수돼서 좋은 정도의 분량이 있다면 생선기름에 많은 메띠오닌 수치가 높아지면 그러면 암을 유발해서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한국말 번역판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서 수많은 질병 역학 조사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누구더라?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질병의 혈관을 막는 범인이 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공부하셨다면 또 에셀스틴 박사님께서는 뭐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드셨던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DHA, EPA 함량이 높은 지방에 좋은 줄 알고 드셨지만 사실은 그 생선기름, 수은이 중독되어 있는 생선기름에 의해서 많이 기형아가 출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님은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무엇으로 고쳤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한 개의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관상동맥에 필요한 어떠한 그 수술을 처치하지 않고 단지 원 다이어트, 예, 식물성 식단으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고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깨우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요새 저탄고지, 죄송하지만 많은 박사님들이 영양 박사님들이 제가 우리 그 강신원 대표님하고 이 책의 출판사 사이먼북스의 대표이신 강신원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참 염려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많은 영양에 종사하시는 많은 과학자님들께서도 단백질 신화에 이 지금 가스데이비 박사님이나 많은 박사님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여러 가지 질병의 원상지가 되어 있는 그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환우분들도 고치고 자기도 고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단백질 신화에서 깨어나는데 수많은 세월을 이 연구하시면서 많은 논문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생활에 환자들의 이 생활에 적용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잘못된 단백질 신화는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더 드세요가 바로 환자들을 질병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저탄고지를 부르짖습니다. 탄수화물은 낮게 먹고 지방은 높게 먹고 이건 살리는 식단입니까? 죽이는 식단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뭐 피자 또는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이런 탄수화물은 진짜 탄수화물입니까? 가짜 탄수화물입니까? 가짜 탄수화물이죠. 저희가 여기서 일컫는 이 탄수화물은 진짜 탄수화물인 채소와 과일에 많은 천연 탄수화물과 감자, 고구마 조리되면서 변성되지 않은 무슨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자연 그대로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은 좋은 지방이야. 이건 나쁜 지방이야. 또는 이건 좋은 탄수화물이야. 이건 나쁜 탄수화물이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단백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함구합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라는 건강 후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단백질이 건강에 나쁘다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셔서 몸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오히려 나쁜 거 매일 먹는 사람들은 별탈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 한 방에 쓰러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 하면서 이렇게 아프면서 오히려 더 온전한 건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나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들 전체가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이제 암이 유전이 아닌데 희한하게 가족들이 다 차례로 옵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먹는 식생활과 이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요새 암을 치료하고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가 뭐냐면 뭐 수술하고 뭐 서저리하고 뭐 이런 과가 아니라 메디컬 무슨 과일까요? 혹시 아세요?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병이다. 여러분들의 위암도, 유방암도, 췌장암도, 간암도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하버드에서도 새로운 동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자, 우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것이 틀림없다. 사실은 단백질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병이 걸린 원인이 죄송하지만 단백질 중독으로 여러분들의 세포와 혈액 속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여러분이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 중독이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는 단백질 복음서에는 조금의 진실도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콜린 캠벨 교수님이 영양학의 이단자가 된 것처럼 영양학에서 단백질 신화를 깨트리면 이단자가 되죠.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 가스 데이비 박사님은 어디 먼데 못 가셨다 그랬잖아요. 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화장실 찾느라 바빠가지고 어디 먼 데를 못 가셨어요. 게다가 만성 피로에 여러 가지 상고병에 그래서 뭐 스타틴 같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자기의 병을 이 지긋지긋한 병, 내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환자들도 환자고 나도 환자고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님이 결심합니다. 정말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로 원 다이어트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평생을 연구하면서 감히 데이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만큼 이 연구하고 나만큼 논문을 보면서 이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고 이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실 정도로 가스 데이비 박사님은 단백질 연구에 평생을 바치십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데이비 박사님의 결론은 단백질은 결코 체중 감량의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열쇠가 단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적당히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고 사실 모든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증가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현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주범이 누구더라?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심장병,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모든 암병, 지금 여러분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혈액에 독소가 꽉 차게 한 주범이 누구냐면 뭐 유전자 돌연변이, 뭐 시어머니가 나 괴롭혀서, 남편이 나 스트레스 줘서, 사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단백질 중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1000번을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롭고 모든 식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거야? 또는 한두 달 지나면 여러분들은 야, 나 단백질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백질 보충제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인식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충분한 양의, 여러분들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좀 이따 가스데이비 박사님과 여러 박사님께서 다큐에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와우, 그렇구나. 현미밥하고 브로콜리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모두 있구나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가장 잘못된 방법이 바로 저탄고지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단백질은 적게, 지방을 적게, 대신 천연 탄수화물은 811을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811 요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요법이요? 811 식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단백질과 저지방 식단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가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자, 이런 이 정크푸드, 이런 가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진짜 탄수화물은 여러분의 적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밀가루, 고도로 정제된 흰밀가루 말고 무슨 밀가루? 통밀가루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가짜 음식 말고. 그래서 진짜 이 인간의 적이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적이 뭐예요? 사실은 과잉으로, 단백질 자체가 적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나 과잉으로 먹은 단백질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각종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뭐가 생겨요? 예, 요새 많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게 없는데 요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 예, 조울증, 공황장애 심각하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우리 사모님처럼 아침마다 저를 볼 때마다 와 아이니 이거 우리 사모님한테 배우셔가지고 맨날 이거 써먹으시죠. 그리고 쎄쎄가 아니고 쎄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렇게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관을 자꾸 막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까다롭고 우울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마음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 비만, 만성질환 사이의 원인에는 반드시 그 저변에 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단백질 중독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여기 좀 보세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얘기.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수많은 이 데이터들이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이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자, 왜 우리 몸이 아플까? 뭐 때문일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나쁜 건강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몸무게가 과체중입니까?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까?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고혈압 증세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변비가 있으십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몸에 세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에 여드름이 있습니까?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히스타민 계열의 그런 약들로 누르실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십니까? 역시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등 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깜빡깜빡 하시고 핸드폰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나오시냐고요. 자, 이거 다 여러분들 지금 뇌혈관에 또는 조기 치매 증세가 보이는 것들, 또 이 뇌경색과 뇌졸중의 중간에 모야 단계까지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혈관이 다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아프십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증상들은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코 삶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은 무엇을 시작하면 2주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호전되다가 한두 달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박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바로 원 다이어트, 식물성 식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증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What the Health에서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y animals we are killing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and we are so concerned about getting enough protein. Do we have to eat meat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턴 밀스 박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론들을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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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식으로 들리셨죠. 세상에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아주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거다?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동물의 조직을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더라? 식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자,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사실이라고요? 재활용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 단백질은 뭐라고요? 식물 단백질이 재활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렌 골드해머 박사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량 차원에서 충분한 식단을 섭취했다면 현미쌀, 브로콜리 요거만 먹어도 단백질은 무엇하다?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히 먹은 거죠. 현미쌀은 무조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미쌀에 우리 몸에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브로콜리 그냥 천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 이 칼로리 백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 인식이 필요하십니다.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서 아보카도를 막 비벼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를 막 4-5개에다가 어제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다 아보카도 오일을 이제 우리가 단백질하고 지방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SS팀 박사님은 아보카도조차도 제한해라. 예, 기름이란 기름은 싹 다 제한할 정도로
많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혈관이 지금 다 뚫렸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아보카도도 슬라이스로 2-3개 이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비벼 드시는 습관 죄송하지만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도 다 현미쌀과 브로콜리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골드 해머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에셀스틴 박사님은 녹색 채소와 콩류에는 뭐가 많아요? 탄수화물이 많죠. 자, 그런데 뭐가 많다 그래요? 거기 필요한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채소는 뭐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턴 박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리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비만을 치료하고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고 쌩쌩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쌩쌩하게 하고 이제 다시 과거에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 유 선생님보다 더 잘 나가는 쭉쭉빵빵 이 몸매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